내가 제일 먼저 질문할 권한이 있다고 나 스스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네. 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적인 문제입니다. 통일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그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교육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철학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 통일이 됐을 때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특히나 이게 그 자본주의 그 세대에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강요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철학적인 바탕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가 어떤 식의 그 철학적인 바탕이나 교육학적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50년간 또는 100년간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성장해 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발전해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뭘 기준으로 해서 발전했다 그러냐? 이건 서양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서양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후진 사회였고 이제 서양을 기준으로 해서 그 수준에 이르렀다고 선진 사회다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그 선진 후진의 기준이 서양이라는 거죠. 즉 서양을 우리는 모방해 왔다. 특히 지난 50년간은 압축 성장이라 그래서 그 모방의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근데 어떤 모델이 있고 그걸 모방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 일종의 뭐랄까 강요라 그럴까 일종의 이렇게 푸시 해가지고 막 쫓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모방하니까 똑같이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교 교육이 다 암기 위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암기 위주라는 건 모방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게 거의 지금 서양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창조적 훈련이면 이거를 넘어가면 되는데 이 모방이니까 앞에 뭐가 있고 그걸 모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방에 있어서 우리가 거의 최첨단에 서 있다면 삼성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도 없는 걸 새로 못 만들어요. 있는 거를 더 좋게, 더 편리하도록, 더 작게 이렇게는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건 늘 누군가가 창조해 준 걸 가지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명의 간격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나중에는 거의 제로 성장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뛰어넘으려면 창조가 돼야 된다. 창조가 되려면 창조력을 가지려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 환경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암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주제를 주고 애들이 둘러앉아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해답을 내가지고 그걸 토론을 해보고 거기 답을 주면 안 돼. 니는 옳고 니는 틀렸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겠다. 그런 방법도 있겠네. 그런 방법도 있겠네. 이렇게 계속 훈련이 돼야 이 아이디어를 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참신한 생각을 자꾸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이 돼야 어떤 사물을 딱 볼 때 저건 저러면 어떨까? 이러면 어떨까? 즉 이렇게 연구라 그럴까? 궁금함이 이게 원동력이 돼야 창조가 나온다.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 보려고 막 몸부림을 쳐야 창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생각을 하든지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규제를 안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딱 하면 이 사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즉, 이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사고의 금기사항이 있어요. 사회주의는 안 돼. 마르크스 뭐는 안 돼. 이 마르크스의 사상이라든지 사회주의라는 건 유럽에서 이미 전체 사회가 이 소위 사회주의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 철학이라는 건 이 사회학이라는 것은 모든 철학의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불온시하는 이런 생각 사고방식으로는 창조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부 보수적 개신교 같은 게 빨리 성장한 이유가 또 북한 같은 데서 저런 일종의 유일사상이죠. 종교적 유일사상이든 사회적 유일사상이든
이런 것들은 창조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북한의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된 것은 북한 시스템이 유일체제, 유일사성화되면서 창조력이 마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일이 돼야 이런 금기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금기가. 그래서 뭐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야 이마 겁나 이런 게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범법 행위하고 이 부도덕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뭐든지 이렇게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볼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있죠. 요즘 대중음악에서 뭐 지난번에 싸이가 했던 강남스타일 같은 거 이런 거는 막 혼자서 몸부림치다가 막 춤하고 노래를 막 섞어가 이것저것 만들었는데 서양 사람도 한국말 따라 부르잖아요. 우린 늘 팝송이니 뭐 클래식이니 다 서양을 본받아서 흉내내는데 이거는 이제 서양 사람이 우리를 흉내내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게 하나의 시도죠. 그럼 왜 대중음악 같은 데서 이런 게 나오냐? 거기가 규제가 제일 적다는 거예요. 그럼 클래식에서도 안 되죠. 왜? 거기는 그 정치적 규제는 아니더라도 그는 임마 음악이 아니야 이런 규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종교 같은 데서도 창조적인 종교인들이 나오려면 기독교보다는 불교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불교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 여기는 사상적 통제가 비교적 적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는 창조가 필요한데 여기에 이런 발전을 위해서도 이 통일 문제, 즉 이 분단 극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 교육에 있어서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이렇게 달리기 시켜가 서열 매기듯이 이 모방에 이렇게 달리기를 시키고 거기다 서열을 매겨가 서열이 떨어지면 내가 무슨 굉장히 열등한 존재인 양 지금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 학교에서 등수 매기고 그 다음에 이게 서울에 있는 대학, 지방에 있는 대학 뭐 이런 식으로 서열을 매김으로 해서 이게 앞서 있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잘난 양 오어리식을 해서 안주하게 되고 이 뒤처진 사람은 마치 자기가 열등한 양 해서 좌절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끼라 그럴까 기여라 그럴까 능력을 발휘하는 이게 전체 사회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것이 저는 사회의 앞으로 발전에 그 큰 장애가 되지 않느냐. 이걸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 문제는 뭐 통일 이전에 중요하고 또 통일로 가는데도 이런 자유로운 사고가 필요하고 또 통일이 돼야 진정한 자유로운 이런 교육 또는 사고, 사상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요즘 여러분들 보시면 왜 일부 기독교에서 자기 신앙 안 믿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지옥 간다. 지옥이나 가라. 이러듯이 요즘 의회에서도 국회의원이 무슨 발언하는데 그 자기하고 생각 안 맞다고 북한에 가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굉장히 이게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남북이 많이 요즘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만 쳐다보고 있고 거기서 지시가 어떻게 떨어지나 항상 대기조처럼 돼 있고 이런 방식은 어떤 창조적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 모방은 너 빨리 해, 죽으라고 해 이렇게 뭐랄까 몰아붙이면 성과가 나는데 창조는 너 빨리 창조해, 창조 안 하면 너 혼낼 거야 이런다고 창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창조성 자체가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창조 경제를 강조하고 창조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 창조를 모방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창조를 지금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가 돼야 된다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올바른데 그 창조가 될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안 만들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도 지금 교수님이 제시한 그런 문제를 저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또 스님 말씀도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늘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와 현상에 대해서 뭐 돈으로 이걸 환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거를 너무 뭐 몇 조 원의 가치가 있다 뭐 이런 거.
근데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우리가 분단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제약이 되고 창조적 생각을 못하고 그런 것으로 인한 어떤 피해액, 우리 국민들의 이 창조적 에너지의 피해액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그게 과연 도대체 얼마나 될까? 역으로 하면 이제 통일이 되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일 건데요. 네, 첫 질문을 아주 좋은 질문 주셨는데 묵직한 질문이 꼭 아니어도 좋습니다. 또 완벽한 질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 다음 분.